안녕하세요. 대회 이야기하는 제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나주 대회 영상입니다. 12월에 보통 이루어지는 나주 금성산에서 이루어지죠.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따스한 날씨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경기로서 호남 지역에 경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 부분을 지나가면서 출발을 하고요. 이 대회는 원래는 경쟁 경기가 진행되었던 나주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비경쟁으로 대부분 알려지다 보니 참석 인원들보다 어떻게 보면 함께 진행을 하시는 진행 요원이 더 많았던,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대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쪽으로 조금씩 달려나가고 있고요. 다른 대회 영상들보다는 조금은 긴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쪽에 서규석 선수 그리고 김동철 선수 팀 저서에 아주 강력한 S급 그리고 SA급 선수가 앞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그 뒤쪽에서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 라인을 타고 최대한 영상을 찍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1311번 이 코스 사이에서 이 트레인을 냄새를 맡고 와주시는, 역시 우승을 노리는 라이더들이라면 서규석 선수 그리고 김동철 선수의 저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저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김동철, 서규석 선수 1, 2등 하고 그 뒤에 3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빠른 트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함께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 고도표가 오늘 넘어야 되는 나주 코스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어필이 대략 5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라고 하다고 한 6개가 있죠. 6개 정도를 크게 넘어가야 되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규석 선수 MTB 깍두기 타이어를 갖고도 40 이상의 속도를 앞쪽에서 리딩을 해가면서 저희들을 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00W까지 사용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코스. 지금 파워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아시오마 로드 클릿을 교체해 놓고 달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말은 이곳은 싱글 코스가 전혀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MTB 슈즈를 굳이 신지 않더라도 초급자 라이더들도 나갈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라이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어필이 다른 대회들보다 조금 많은 편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분 정도 시작한 지 3분 정도 만에 최선두까지 온 서규석 선수의 트레인이고요. 서규석 선수, 김동철 선수가 최대한 힘을 아낄 수 있게 마지막 앞부분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고요. 이제 나주 동신대 대학교 좌회전 이후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되면 군부대를 올라가는 첫 번째 급격한 경사, 보통 이 대회는 이 경사에서 모든 순위가 결정납니다. 이 경사가 워낙 강력한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김동철 선수 뒤를 살짝 보며 벌써 BA를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김동철 선수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으면 왼쪽 1301번 김원 선수이죠. 1000번대의 서규석 선수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313번의 왼쪽에 있는 판타지아를 타고 있는 라이더도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규석 선수는 역시 마스터 부분의 원리원 1등 거의 확실시되는 펑크만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베테랑부에서는 김동철 선수와 김원 선수 양대 간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선수의 어택에 바로 김원 선수가 반응하며 잡아나가고 있는 이곳은 나주 금성산 대회 코스 5에서 6% 정도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조금은 추위가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나주 금성산 대회입니다. 제발 내년에는 꼭 경쟁대회라고 알려주고 경쟁대회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일부는 경쟁대회로 있었기 때문에 또 비경쟁이라고 하기에는 또 입상에 한 선수들 3위까지는 또 시상을 했었는데 알려지기로는 비경쟁이라고 하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조금은
경쟁자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던 구간이고요. 오른쪽 철창을 보시면 아시듯 오른쪽 군부대를 넘어가는 이곳이 바로 나주대회입니다. 보통 이 코스를 주로 나주대회의 첫 번째 어필로 많이들 꼽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앞쪽에서는 김원 선수, 그 다음에 서규석 선수, 김동철 선수 3명의 라이더가 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 300W 이상으로 강력한 라이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되게 평온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속도가 무기당 파워가 300에서 400W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4점 후반대로 어필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한 3분째고요. 이 어필은 이제야 3분의 1도 올라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김동준 선수 다시 앞쪽으로 자리를 하면서 갭을 벌리고 가고 있고요. 여기에 추격의 의무가 있는 라이더는 역시 김원 선수가 바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자가 앞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서기서 선수는 제일 앞쪽에 있는 김동철 선수의 같은 팀디어서의 팀원이기 때문에 김원 선수의 마크만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400W를 오가고 있습니다. 체중 67kg 정도의 라이더가 400W니까 거의 5점대로 지금 현재 어필을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넘사벽 천상계의 3명의 라이더는 앞쪽으로 이제 안녕해 드려야 됩니다. 3명은 잘 가고 이제 인간계들끼리 싸움을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테랑의 1, 2위 라이더 김원, 그리고 김동철, 마스터 1위 서규석 3명의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고요. 이제 순위에서 베테랑부는 한 자리가 남았고 마스터부에서는 2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은 바로 2022년 나주 코스입니다. 지금 급경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20%의 급경사가 나오면서 속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 속도는 내려갔지만 250W까지 사용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역시나 이 코스도 초반에 이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30T 그리고 32T 이런 좀 컴팩트한 체이닝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페달링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도 보시면 70까지 페달링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페달링은 80에서 85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은 낮게 갔다라는 건 기어비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른쪽에는 1300 경쟁자, 이제 이분이 3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저는 지금 4위권에 있는 라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피에 이 라이더도 제 영상에서 자주 함께 달리는 라이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0번 마스터부의 경쟁자도 강력하게 어필을 올라가기 위해서 댄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도가 초반에 워낙 높기 때문에 시팅으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렇게 1020번처럼 댄싱을 쳐서 올라가는 것도 훨씬 더 다양한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왼쪽 댄싱과 그리고 오른쪽 시팅의 강대강 모습, 누구도 앞쪽에서 막아주지 않고 서로 옆으로 서서 힘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른쪽 베테랑부의 라이더가 시팅으로 묵직한 페달링으로 상체를 이용해 가면서 앞쪽으로 가고 있고요. 1020번의 마스터부 형님께서 댄싱으로 끝까지 대응하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대회, MTB 대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첫 번째 어필에서 거의 순위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몸을 잘 풀고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대회의 스킬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베테랑 지금 3위의 빨간색 저지 라이더와 오른쪽 이제 마스터 1020번 마스터부의 2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더의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남은 아주 금성산 코스. 이제 다시 경사도가 올라가면서 역시나 댄싱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역시나 댄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어필이라든지 어필의 경사도에 따라서 댄싱과 그리고 시팅 이것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훨씬 더 다양한 근육들을 쓰고 그럼으로써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쟁자 1313번의 라이더를
라이더가 마스터 형님과 조금은 거리가 벌어지자 제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다시 댄싱을 하며 앞으로 가고 있고요. 370에서 380W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4점대 후반대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어필의 경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1313번의 라이더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가 떠서 조금은 따뜻해질 줄 알았지만 이날 아주 추웠던 나주 금성산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어필이 지나고 나면 다운힐, 그 다음에 조그만한 마을을 지나서 임도를 올라가는 그런 코스이고요. 이 코스 나주 금성산은 싱글이 없다 보니까 로드 클릿을 끼고 달리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난이도 중정도, 중하 정도가 되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지는 또 거의 없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산악에 대해서 그리고 어필에 대해서 능력치가 조금 있는 라이더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회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어필의 거의 마지막을 현재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21%. 역시 베테랑부 3위가 될 라이더와 저도 이제 지금 3위권에 있는 라이더가 현재 나주 코스를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이 중턱 여기 앞에 왼쪽에 있는 전선 박스, 전산화 박스를 이제 지나가고 나면 왼쪽으로 해서 다운힐이 시작됩니다. 선두에서 아까 올라갔던 마스터부 선수는 기재 고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부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실력이 너무나 출중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내리막, 울긋불긋 가을의 경치가 지금 보이는 아주 금성산 내리막을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에 아까 방금 내려갔던 베테랑 현재 3위권으로 달리고 있는 저 선수는 내리막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리막에서 저도 만만치 않게 조금 내리막에 싱글만 아니면 좀 자신있게 내려가는 라이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죠. 100점을 놔두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날 조금 아쉬웠던 건 공기압에 약간의 욕심이 생겨서 공기압을 좀 많이 넣었더니 이 나주 금성산 코스의 내리막은 파쇄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기압이 너무 많게 될 경우에 내리막에서 미끌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고 내리막에서 오히려 자신 있는 내리막의 라인을 긋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코스를 달리다 보면은 좀 공기압을 좀 많이 넣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내리막의 스킬에 맞게끔 공기압을 꼭 하는 게 MTB 대회에서의 본인의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워낙 공기를 많이 넣고 내리막을 내려가다 보니 자신있게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역시나 마스터부의 형님이 한 번 더 저를 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파쇄석을 미끌리는 느낌을 한번 받았던 터라 한번 저도 자신감을 잃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신감을 한번 잃고 나면은 내리막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이제 초반에 16분 정도 달렸으니까 앞으로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을 더 달려야 되는데 그 구간 내내 내리막에서 라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초반에 내리막에 그러니까 평지라든지 오르막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기압을 많이 넣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역시나 또 한 명의 라이더에게 잡혀 나가고 있죠. 지난 곡성 영상에서도 나왔던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가 지금 왼쪽에 있고요. 정말로 이날 입상까지 했던 아주 강력한 라이드를 보여줬던 팀 익산바이크, 이번에는 스캇의 자전거를 타고 나왔네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스캇의 구형 자전거를 이날은 타고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50 넘게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내리막은 아주 금성산, 진짜 로드도 타고 저도 MTB를 타고 있지만 두 자전거의 매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두 자전거의 매력이 너무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즐겁게 자전거를 타시게 되게 된다면은 분명히 산악 자전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큰 재미를 또 선사해주는 그런 대회가 바로 MTB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리막을 거의 다 내려왔고 이쪽 간판이 보이기 시작하죠. 통닭집이 보이는 이 내리막 이후 우회전,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나면은 다시 산을 두 번째 산악을 올라가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 코스이고요. 앞쪽에서 역시나 코스를 안내해주는 라이더들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저 산들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함께 달려야 될 코스의 라인도 잘 그려져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팀 익산바이크 이번 대회에서 마스터부 서구수 선수 다음 전체 2위를 했던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 형님께서 앞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뒤로 저는 현재 차량차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좁은 도로 이제 우회전을 하고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실제로 카메라에서 담았을 땐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깝게 위험하게 타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내리막에서 아주 빠르게 저를 제치고 왔던 라이더가 저 앞쪽에 있습니다.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이 강력한 파워풀한 속도를 보여주면서 앞쪽을 잡기 위해서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요. 앞 선수의 팀 익산바이크의 선수와 이 앞쪽에 있는 형님은 같은 경쟁부의 라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날 제 경쟁자라고 하는 1, 2, 3위의 라이더들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 앞쪽에 있는 뒤를 방금 쳐다봤던 라이더가 마스터부 2위권을 노리고 있는 라이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번대의 선수이죠.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가 오른쪽 라이더를 지나가고 있고요. 팀 익산바이크 바로 번호를 확인하죠. 나의 경쟁자구나. 이제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고 역시 왼쪽 오른쪽에 힘 대결을 나갑니다. 누가 오늘의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목인지를 서로가 측정하는 전투력 측정 시간이 현재 와 있죠. 왼쪽에 키가 크고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는 케이던스를 주로 사용하는 라이더인 것 같죠.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1051번의 라이더는 오히려 조금 낮은 체중을 이용한 토크의 케이던스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역시 왼쪽에는 이 코스를 진행을 도와주는 진행 요원들을 현재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필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17에서 20%가 넘는 급경사가 역시나 있는 아주 코스, 완전히 초급의 코스라고 하기에는 역시나 싱글은 없지만 이렇게 경사도가 많고 평지가 거의 없는, 그리고 내리막에 파쇄석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중급 정도 이상의 좀 난이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죠. 역시나 1051번이 어필에서의 조금 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무거운 토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경쾌하게 S옥 자전거를 끌고 댄싱으로 어택을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이 평온한 찻잔 안에 큰 파도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300W로 따라가야지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1051번이 먼저 어택을 받고요. 팀 익산바이크의 왼쪽 형님이 높은 케이던스 경쾌한 키페달링으로 따라가면서 전혀 밀리지 않은 상황. 그러고 나면은 역시 뭔가 고민이 되죠.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제낌을 당할 것인가. 역시 여기서 힘의 대결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라이더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라이더의 키 차이가 상당히 조금 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독특한 특유의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같은 경사도 그리고 같은 속도로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굳이 케이던스가 더 빠른지 토크가 더 빠른지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1번의 라이더는
첫 번째 어필을 올라갈 때 왼쪽에 있는 팀 익산의 바이크 형님보다 더 먼저 올라가고 내리막을 내려갔기 때문에 첫 어필만 봤을 때는 일단은 오른쪽 우측에 위치한 1051번의 형님이 조금은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대회 코스는 상당히 길고 초반에 몸이 잘 풀리는 라이더 그리고 중간 또는 후미에 몸이 잘 풀리는 라이더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완전 극초반에 조금 힘을 쓰고 그 뒤에 조금 말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선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을 보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라이더는 S웍의 XC 바이크 S웍을 타고 있고요. 왼쪽에 라이더는 스캇의 자전거를 현재 끌고 경쾌하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쾌한 페달링을 보여주면서 두 선수 가고 있고요. 지금 250W에 달리다가 지금 다시 300W로 갔다라는 건 왼쪽에 있는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가 뭔가 펀치를 날리는 거죠. 펀치를 날려보고 있고 이제 완만한 곳을 지나 다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두 선수 처음 이 대회에 참석했는지 약간은 헷갈려하는 모습. 경사도가 올라가자 왼쪽에 팀 익산 바이크 1051번 이 두 선수 지금 어느 누구도 먼저 네가 앞서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경쟁적으로 힘과 힘의 대결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주 대회에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목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힘의 대결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뒤에서 힘을 비추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감 넘치는 두 번째 어필 구간 지금 300W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죠. 다시 조금은 낮은 경사도가 나오면서 속도는 다시 파워는 조금 더 내려갔지만 다시 250에서 300W까지 치고 올라가며 두 선수 힘의 힘 대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케이던스일 것이냐? 파워 토크로 타고 있는 라이더의 파워가 이길 것이냐? 너무나 궁금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집니다. 과연 누가 떨어질까요? 먼저 올라왔던 첫 번째 어필에서 또 높은 성적을 기록했던 1051번일 것이냐, 아니면 후반에 몸이 풀리는 스타일의 팀 익산 바이크의 형님이 이길 것이냐. 오른쪽은 토크, 왼쪽은 케이던스. 두 선수 아주 멋집니다. 어느 누구도 뒤쪽에서 뺑기 부리지 않고 진짜 남자 대 남자의 싸움을, 진짜 치열한 싸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더 달려야 되는 코스인데 두 선수 아주 강력하죠. 300W가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저는 이 두 선수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파워를 조금은 더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300W 정도니까 앞에 있는 라이더들은 330에서 350W 정도 사이에서 현재 경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4명의 라이더죠. 4명의 라이더가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베테랑부의 1, 2, 3위와 마스터부 1위가 지나갔고요. 마스터부 2위 자리는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역시 울긋불긋 가을의 경치가 보이는 나주 금성산의 코스를 달려나가고 있고요. 아까쯤은 양쪽이 모두 힘과 힘의 대결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왼쪽에 있는 팀 익산 바이크 형님이 조금은 앞서면서 뭔가 힘으로 누르고 있고 오른쪽은 끝까지 그것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핏발거나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과연 누구의 싸움으로 끝날 것인지. 이제 두 번째 어필을 내려가고요. 내리막은 아까 보셨듯 1051번 그리고 팀 익산 바이크 두 선수 모두 다 내리막에 아주 뛰어난 실력들을 보여줬던 것들을 앞선 영상에서 이미 우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는 내리막을 현재 내려가고 있고, 이 내리막은 두 번째 내리막입니다. 두 번째 내리막 이후 세 번째 어필은 상당히 두 번째 어필보다 높고요. 첫 번째 어필 정도의 버금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필에서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재 내려가고 있죠. 내리막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 이런 부분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서 속도 못 줄이면 아까 그 앞쪽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내리막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대회 단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케이던스를 조금씩 내리며 앞쪽에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고요. 그것을 마크하고 있는 팀 2위의 경쟁을 현재 하고 있는 라이더들 다들 시야에 현재 나와 있고요. 이제 평지 구간에 다시 접어들면서 앞쪽으로 서로 다시 모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곧 세 번째 어필이 시작됩니다. 두 경쟁자 아주 잘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가 경쾌한 페달링의 댄싱도 훨씬 더 경쾌한 페달링으로 가고, 앞쪽에 있는 1051번의 형님은 조금 더 묵직한 케이던스로 댄싱도 하고 있네요. 댄싱도 시팅과 마찬가지로 케이던스의 높낮이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똑같은 속도로 달린다는 건 케이던스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멀어집니다. 1051번 선수가 너무 멀어지자마자 제가 이제 팀 익산바이크 형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썼고요. 조금은 아쉽네요. 이 두 번째 어필, 첫 번째 어필에서 뭔가 힘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기재 고장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의 파워와 속도에 조금은 밀려버리면서 이제 2위 싸움은 팀 익산바이크, 이제는 2위의 독주가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서규소 선수를 잡으러 갈 것인지. 하지만 서규소 선수의 레벨은 S급이죠. S급의 라이더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기엔 앞쪽엔 S급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잡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제 이 굳히기 이 뒤쪽에 있는 경쟁자를 벌리기 위해서 세 번째 어필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파워를 낮추지 않고 300W 내외로 세 번째 어필을 꾸준하게 올라나가고 있고요. 저 앞쪽에 한 명의 라이더가 보이는데 저기 라이더인가요? 아니면 코스를 안내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주민이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민이셨네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세 번째 어필 나주 금승산 코스 세 번째 어필도 경사도가 상당하죠. 이 구간 경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대회 나주 대회를 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컴팩트 체이닝을 조금 챙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위권을 노리는 분들도 컴팩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조금은 내가 어필해서 힘겨운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컴팩트 체인링들을 꼭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체인링으로 계속 가기에는 이제 세 번째 어필이고요. 거리상으로는 이제 3분의 1도 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어나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 어필은 역시나 경사도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 코스를 그냥 꾸준하게 기어비를 다 털고 올라가더라도 파워를 보시면 아시듯 300W 내를 계속 올라가야지만 이곳을 갈 수 있고요. 역시나 팀 익산바이크 형님은 뒤쪽을 보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고 가고 있고요. 이미 아까 전까지는 본인 바로 오른쪽에서 달리고 있던 경쟁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든 간에 본인 뒤에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묵직하게 본인의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고 어필 구간이 나오는 구간 경사도가 나올 때마다 댄싱을 통해서 300에서 400W까지 쓰게끔 만들며 계속 데미지를 누적시키며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하마터면 저도 여기서 제거를 될 뻔했습니다. 역시나 경쾌한 페달링을 끝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경쟁자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네요. 1051번의 라이더 이렇게 쉽게 준우승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 1051번의 경쟁자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묵직한 페달링을 보여주고 있는 다시 경쟁자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경쟁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필에서 사진을 찍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역전이 2위의 싸움도 아주 치열한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1위는 워낙 넘사벽인 서규석 선수가 이미 마스터부 1위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지금 2위권 싸움도 피 튀기는 싸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케이던스의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이냐
아니면 토크의 S웍의 힘을 보여줄 것이냐 1051번이냐 이 두 명의 선수 이제는 강대강으로 옆으로 서지 않고 1051번의 선수가 조금은 전략을 바꿔 뒤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는 역시나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힘을 써가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300W까지 쓰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다시 힘을 한 번씩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어필 아직 한 40%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50에서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할 타이밍은 상당히 많고요. 이 코스 이후에도 짤막한 어필이 여전히 2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도 아주 높은 어필들도 여러 남아 있습니다. 역시 나주 대회의 우승 요건은 장기적으로 조금 탈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고요. 어필을 잘 탈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를 따라가고 있는 1051번의 라이더, 아까 바로 옆에 섰던 것보다는 조금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자를 추격하면서 본인이 빨리 회복하기를, 아니면 경쟁자가 앞에 달리면서 지쳐서 힘을 잃기만을 바라보며 1051번 가고 있지만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 거리를 다시 벌려나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아직은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께서 힘이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저는 팀 익산바이크의 트레인을 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이름으로써 1051번 라이더는 제가 이빨을 어느 정도는 막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앞에 있는 팀 익산바이크의 경쟁자에게 붙기는 좀 더 수월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조금은 멀어지지 않았나, 계속 힘이 조금씩은 떨어진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약 오르막 지금 되게 평지처럼 평온하게 달리는 것 같지만 현재 5에서 6%입니다. 여러분 로드를 보통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20-30%의 어필을 보통은 탄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6에서 10% 정도 어필은 MTB 대회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필에 대해서 잘 타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필을 좀 잘 탄다 근데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로드 대회보다는 오히려 MTB 대회에게 본인의 스타일이 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팀 익산바이크 라이더는 여전히 뒤쪽을 잘 보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말 우직한 스타일인 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팀복을 입고 나오실 정도로 팀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걸로 보이시죠. 스캇의 후원을 받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가 왼쪽에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어필이 거의 다 마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경치가 아름다웠던 나주 코스. 이제 이 세 번째의 어필을 마저 넘고 저 앞쪽에 또 라이더가 한 명 보이죠. 한 명의 라이더가 보이면서 팀 익산바이크의 마스터 형님, 이 어필을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많은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많은 거리를 여전히 소수로 달리는 것보다 동료, 특히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본인과 같은 등번호를 갖고 있는 경쟁자의 말고 다른 부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앞을 함께 잡기를 원하는 본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지만 나의 경쟁자는 아닌 라이더를 함께 가는 게 아주 중요할 거고요. 저는 역시나 초반부터 앞쪽에 있었고 팀 익산바이크 형님도 앞쪽에서 흐름들을 잘 봤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라이더가 본인이 타고 있는 마스터부가 아닌 베테랑부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면 베테랑부의 저 라이더와 지금 본인이 속한 마스터부인 본인이 함께 끌고 갔을 때 앞쪽을 서로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죠. 서로 또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순위가 서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두 선수의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라이더를 현재 잡아가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베테랑의 현재 3위로 달리고 있는 라이더를 이제 다시 잡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어필 내리막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리막에 스킬이 아주 뛰어난 걸로 보이는 1313번 베테랑부의 라이더, 현재 아주 경쾌한 페달링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300W 내외로 묵직한 파워로 10%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필에서 지금 저와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보다는 더 뛰어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라이더, 경쾌한 댄싱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2위를 노릴 수 있는 3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라이더, 그리고 현재 전체 4위에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현재 달려나가고 있는 1313번입니다. 이 대회는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이번에 비경쟁으로 조금 소문이 나 있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대회 참석 인원보다 어떻게 보면 함께 그것을 관리하는 그 진행 요원들의 숫자만큼 비슷비슷했었을 만큼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 2023년도에서는 제발 경쟁 대회라는 것을 알려서 대회에 이 좋은 코스를 함께 달릴 수 있게끔 잘 호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앞에 있는 라이더 베테랑 3위의 라이더입니다. 나주대회 베테랑 3위를 차지했던 라이더, 여전히 아주 강력한 페달링을 보여주고 있죠. 강력한 페달링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 OP, 그리고 네 번째 깔딱고개를 현재 올라나가고 있습니다. 1313번, 역시 흰색의 멋진 프레임을 타고 있는 라이더이고요.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고 물을 집어가죠. 이렇게 대회에서는 물이 최정상마다 한 군데씩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저렇게 보충하고요. 보통 대회에는 물통을 하나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땡기고, 그리고 다시 내리막을 향하여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주 코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미끄러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닥의 파쇄석들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압을 조금 많이 넣을 경우에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지금 앞쪽에 있는 라이더는 아주 수려한 아주 멋진 테크니션으로 첫 번째 어필 내리막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갔는데요. 이 세 번째 내리막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 버려서 이미 또 놓쳐버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 뒤쪽에선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와 저만 남아있고, 아까 겨우 다시 잡았던 베테랑 전체 4위 그리고 베테랑 3위 입상했던 라이더는 다시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내리막에서 다시 놓치고 사라져 버렸고요. 다시 깔딱고개 마지막 구간이 넘으면 이제 다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선수도 남아있는 거리가 아직 한참 남아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협력을 해서 가서 마지막 구간, 저기 6번째 제대로 된 어필 구간에서 충분히 힘을 쓰더라도 이미 첫 번째 어필에서 본인의 어필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경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 실력을 지금 여기서 더 높은 순위를 올라가기 위해선 아까 처음에 지나갔던 김원 선수 그리고 김동철 선수 두 선수를 잡아야 되겠지만, 그 트레이는 S급입니다. 아마추어 대회 S급 라이더를 혼자 힘으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뒤쪽에 있는 지금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와 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빠르게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 내리막에서는 스킬의 차이 때문에 앞쪽에 있는 1313번의 라이더가 워낙 뛰어난 내리막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내리막에서 멀어지고, 다시 1313번의 저 라이더가 저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기다려줄 때 저희들은 빨리 앞쪽으로 합류해서 이 선수와 함께 도움을 해서 앞쪽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포크를 잡는 평지 주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네요. 핸들바 위에 팔을 팔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팔꿈치를 대고 에어로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라이더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린 하지만 아주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던, 아침에도 출발하기 전 아버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함께 했었던 1313번의 라이더, 아마 타고 있는 자전거가 엘파마인가요? 흰색 아주 예쁜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유일한 거의 도로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코스를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요. 앞쪽에 1313번 선수는 에어로한 자세로 역시 로드도 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에어로한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MTB 고인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 위에 손 올려서 에어로하게 타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저는 지금 이 대회에 경쟁자로 참석한 건 아니고 촬영차 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의 뒤를 밟으며 현재 함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앞쪽은 베테랑 3위, 그리고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라이더는 팀 익산 바이크 마스터부 2위 그리고 전체 4위를 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두 명의 라이더와 현재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MTB 대회에서 평지 현재 거의 200W에서 250W 평균 1% 2% 약 어필 구간을 현재 가고 있을 때 30의 속도는 조금 내기는 어려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두 선수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300W 이상으로 앞쪽에서 따라가는데도 300에서 280W를 쓰고 있다는 건 팀 익산 바이크 형님이 앞에서 350 아니면 380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뒤쪽에 있는 저 같은 경우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와 1313번 라이더 두 선수의 공기 저항, 공기를 막아주는 부분들 때문에 뒤쪽에서 바람을 좀 덜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선 선수보다 10에서 15% 많게는 30%의 공기 저항이 덜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덜 나오면서 더 빠른 속도로 현재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하고 있고요. 팀 익산 바이크 형님은 아까 두 번째 어필, 세 번째 어필에서 보셨듯 뒷상황을 살피면서 달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우직한 스타일. 팀 라이딩을 하면 뒤를 살펴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탈까라는 걸 고민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역시 제일 앞쪽에 있는 팀 익산 바이크 형님처럼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파워, 본인의 장점, 그것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우직하게 달리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팀 익산 바이크는 그 후자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일은 뒤에 생각하자. 지금은 제일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스타일. 저런 라이더들이 보통 TT 자전거 꾸준하게 달리는 라이딩에서 훨씬 더 유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프로팀 선수로 보면은 팀 가나라든지 이네오스의 전체 펠로톤을 끌고 BA 그룹들을 잡는 역할들을 하는 스타일의 아주 적격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 익산 바이크의 마스터 이브 형님의 원맨쇼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교대도 하지 않죠. 1313번 허리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리를 계속 만지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날까지도 조금 몸 상태가 지금 그렇게 완벽한 100%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달린 지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앞으로 대략 1시간 정도를 더 달려야 되니까 거의 2시간을 달려야 되고 역시나 산악에서의 2시간은 다른 라이딩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체력 소모를 버텨나가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게 바로 산악자전거의 묘미입니다. 이제 교대 사인을 하네요. 정말 오랫동안 끄는 팀 익산 바이크 형님, 엄청납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바로 이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정말 그런 우직한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이더의 모습이죠. 1313번 선수는 여전히 앞쪽에서 허리가 좋지 않은지 허리를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피팅이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부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컨디션에 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죠. 조금은 아쉽습니다. 앞쪽에 있는 경쟁자 1, 2위 김동철 선수를 잡기에는
앞쪽에 S급이 3명이고 여기는 A급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S급을 잡기에는 이 그룹 자체의 그룹핑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잡기에는 좀 무리가 돼 보이긴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D그룹에겐 또 잡히지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 선수들이 2위와 3위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313번 선수는 본인의 상황을 현재 경쟁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허리가 좋지 않아 많이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역시 평지 구간에서 아까 바로 왼쪽에 있는 팀 익산의 팀원 선수보다 조금은 파워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허리를 만지면서 대단합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1313번 선수, 그리고 팀 익산의 왼쪽에 라이더. 이 추운 날씨에 맨장갑으로 반바지만 입고 대단한 정신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 구간 역시나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가 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나아가자 300W, 350W를 써야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속도를 붙여나가고 있고요. 다시 27, 28, 30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보이는 게 0%라고 되어 있지만 0에서 1% 미만의 약 오르막 구간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경사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약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기 때문에 파워를 많이 쓰더라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계속 이 모든 선수들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고 나머지 3개의 어필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도로 코스를 달리고 나가고 있는 이 중간 지점, 어필은 극악 어필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평지스러운 평지는 없기 때문에 역시 앞서 말했듯 이런 코스에서는 어필의 능력이 뛰어난 라이더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와 10313번의 라이더 빠르게 약 오르막 구간 급격하게 다시 경사도가 오르는 구간을 올라가고요. 여전히 뒤는 보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달려나가고 있는 마스터 V의 형님, 그리고 1313번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월한 자세로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 이 두 선수는 경쟁 라이더가 아니지만 팀 익산 바이크의 저 형님은 그런 거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까 경쟁자가 옆에 있을 때도, 그리고 앞쪽에서 본인이 끌 때도 뭔가를 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묵직한 본인의 파워로 상대방을 떨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며 달리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런 라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잠깐 무언가를 처리하느라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300에서 400W를 써가며 앞쪽을 붙어 있고요. 상대 반대편에서는 로드 자전거들이 인사를 해주네요. 대회에 지금 그룹보다도 더 많은 로드 그룹이 현재 지나가면서 앞그룹과의 차이를 알려주는데요. 그 앞그룹은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앞그룹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곳은 네 번째 어필의 어필 구간. 이 구간은 약 오르막 구간에서 데미지가 조금은 입지만 큰 경사도가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덜 힘들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이곳 평지 구간이 전혀 없는 약 오르막 구간이기 때문에 파워를 쓰더라도 속도가 나지 않는 조금은 지루한 그런 코스를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요.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 역시 빠르게 앞쪽에서 저희들을 캐리, 아마 어미새가 아이들에게 모이를 주듯 이제 드디어 물을 먹네요. 물 먹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달리고 있는 라이더. 그리고 1313번 선수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날 100% 컨디션이 아닌 스탠드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1313번 선수, 이번 2023년도 대회에서는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버님과 함께 왔던 게 참 인상적이었던 1313번의 어린 선수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지를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네요. 하지만
아주 끈질긴 페달링을 보이면서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390W, 400W의 파워로 또 팀 익산바이크 형님 앞에서 끌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소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쓰면서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1313번 선수, 허리도 아프다고 하지만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정말 오랜 리딩이 끝나고요. 역시 1313번 본인의 모습 보고 팀 익산 형님, 너의 교대는 필요 없다. 내가 오늘 힘 좋으니 내가 다 끌겠다. 멋진 모습이죠. 손짓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로 들어갈 거다. 너는 가라.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두 선수의 안전한 리딩으로 네 번째 양 오르막 구간의 도로 구간을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다시 또 어필이 또 시작됩니다. 사실 1313번 선수 허리가 지금 매우 안 좋아 보이죠.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아마 경쟁부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경쟁 선수가 있었다면, 같은 부에 있었더라면 저런 모습을 블러핑으로 뭐 보여줄 수도 있겠죠. 본인은 힘이 있지만 나는 교대에 조금 덜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본인의 경쟁 상대가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픈 겁니다. 그리고 동호인인데 또 얼마나 또 블러핑 하겠습니까? 저렇게 좀 아파하고 하면 서로 좀 끌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겨우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이 트레인에 메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제일 앞쪽에 있는 팀 익산바이크 마스터 2부를 한 저 형님, 팀 익산의 강력한 라이더 저 형님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닥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선수가 강력하게 힘을 모아서 도망가면 나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지금 어미새만 겨우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선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기에는 이제 1시간 10분,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는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팀 익산바이크 형님도 한 명 한 명 잡아가면서 끝까지 교대 요청 최대한 하지 않고 최대한 본인이 길게 끌어주면서 그룹을 끌고 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1313번의 라이더도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 아주 멋진 동호인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자갈길이 있는 임도기 구간으로 접어들고요. 도로 구간이 끝났습니다. 나주대회의 네 번째 어필 구간, 네 번째 어필은 그래도 경사도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 영상에서 상단에서 보이듯 거의 마지막 구간에 가면은 경사도가 다시 또 높아질 거고, 경사가 높아지면 아무리 살살 달리려고 하더라도 완전히 뭐 지그재그로 가지 않는 이상 파워가 순식간에 400W대까지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픈 1313번의 베테랑부 선수의 몸 상태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 아마 여기서 벌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잘 버텨나가기 바라지만 지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팀 익산바이크 형님은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죠. 경사도 나오며 300W 이상 400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14%, 15%, 아까 침 거의 한 20%까지 나왔었죠. 지금 17%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요? 18%. 자전거의 경사도 극악무도한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허리가 아팠던 베테랑 1313번 선수는 여기서 조금은 멀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앞쪽에 경쟁자는 2명만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포디움의 자리는 남아있고요. 남은 거리가 좀 상당해서 마지막까지 저 허리를 잘 유지하면서 온다면 3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팀 익산바이크의 라이더는 2위의 위치 여전히 나가고 있고요. 앞그룹까지 합류하기에는 혼자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있는 라이더들에게는 잡히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평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룹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힘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산악 어필 구간에서는 로드의 사이클 대회에서도 보시면은 어필러들
초반에 도메스크리드 도움을 주는 선수들도 초반 뭐 중반까지만 좀 있지 마지막에는 결국에 본인의 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캐리를 해주는 게 어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주 코스는 특히나 또 개인전의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그룹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조금 안 좋거나 어필에서 조금은 컨디션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 그룹이 다시 찢어지기 때문에 그룹이 점점점 소형화되죠. 소형화됐을 때는 본인 개인의 독주 능력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가는 순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나주 대회는 특히나 ITT 경기와 거의 비슷한 어필이 강한 라이더들에게 유리한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익산 바이크의 라이더 이제 완전 거의 독주 체제로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거의 뒤를 보지 않습니다. 이 라이더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 교대를 안 해준다고 해서 뭐 교대를 해달라 뭐 이런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고요. 본인이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너가 온다면 데리고는 가준다. 하지만 오지 못하면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너의 도움 없이 항상 갈 거니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묵직한 페달링을 경쾌한 페달링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오늘의 마스터 나주대회 준우승을 한 라이더의 묵직한 라이딩 스타일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이 형님은 정말 로드 경기에서 전체 펠로톤을 쭉 끌고 BA를 간 라이더들을 잡는 역할에서 뛰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본인의 스타일이 거기에 제일 잘 맞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달리면 내가 지금 현재 2위니까 뒤쪽에 있는 3위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뒤쪽을 또 쳐다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아주 긴 영상 동안에 이 라이더를 계속 보고 있지만 뒤쪽을 보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죠. 본인 스스로를 믿고 내가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만큼 본인에게 자신 있고 본인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라이더가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리막을 현재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과 제가 내려가고 있고요. 내리막은 앞선 여러 번의 내리막에서 보았듯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보다는 제가 내리막 라인을 조금은 더 잘 그리는 편인 것 같아서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상황이 되면 내리막 라인 정도는 제가 그리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너무나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도 이제 점점점 탄력을 받아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나주대회 코스 현재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바닥에 파쇄석들이 조금 많았던 코스이기 때문에 나주대회를 올해 2023년도에 준비하고 계시는 라이더들이 있다면 공기압을 조금은 낮게, 왜냐면 도로 코스의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압을 좀 낮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막도 많지만 내리막에 이 상황, 도로의 도로 상태가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접지력을 조금 높이기 위해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내리막 이후에 다시 깔딱고개 올라가죠.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르막에도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17에서 18%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17, 18% 정도 오르막 정도 되면 조금 컴팩트한 체이닝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중간중간 한 티수만큼
체이닝의 변화만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끌려갈 수 있죠. 너무 격차가 크게 될 경우에 가볍게 났을 때 너무 가볍게 돌고 한 단 또 높게 올리면 너무 무겁게 돌는 그 중간이 정말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게 바로 이 대회에서 조금 많이 생각나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평지에 속도바를 내기에 평지가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체이닝은 컴팩트 공기압은 낮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어필로 따지면 5번째입니다. 5번째 어필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포장이 되어 있죠. 임시 포장이 되어 있는 임도 구간입니다. 당연히 완전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가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만 여전히 경사도는 18%를 항상 넘나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19%를 넘어서네요. 20% 넘어섭니다. 300W 이상을 해줘야 그래도 이 경쾌한 느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5번째 어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18%의 어필. 나주 코스는 바로 어필러들의 세상. 어필을 잘 타야 됩니다. 어필에서 최소한의 본인의 퍼포먼스가 다른 능력치보다 더 높은 라이더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5번째 어필. 누적 고도도 상당한 이 코스. 거의 1시간 반을 넘어섰네요. 여전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여전히 더 올라가야 되는 극악무도한 나주 어필 코스를 현재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낙엽들이 더 말라 있었던 곳을 또 지나 울긋불긋한 아주 예쁜 계절이 오고 가고가 명확하게 보이는 한 대회에서 계절이 겨울과 가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오락가락하는 곳. 그리고 5번째 내리막을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5번째 내리막은 그래도 파쇄석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요. 마지막 6번째 어필. 여전히 앞쪽에서 리딩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익산바이크 형님, 저도 물을 한 잔 여기서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도 6번째 어필의 정상에서는 종이컵에 물을 줬기 때문에 물 마시기가 상당히 편했죠. 역시 물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통을 뚜껑은 그나마 따주시면 다행이고, 안 따주시는 것도 보통 있기 때문에 안 따져 있으면 양손을 또 놔야 되는데 겁나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양손을 놓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따져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 마을 구간으로 접어들고요. 팀 익산의 오늘 원맨쇼를 보여주고 있네요. 팀 익산 바이크 나주대회 마스터 2위 준우승을 차지한 라이더와 함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7번째 내리막입니다. 7번째 마지막 아까 우리가 타고 올라왔던 곳을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파쇄석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넘어지면 너무나 아쉽겠죠. 조심하셔야 되는 군부대. 아까 오르막 첫 번째 어필에서 김원, 서규석 그리고 김동철 선수가 날아갔던 위로 날아갔던 그곳을 현재 역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이 오르막을 다시 내리막을 올랐던 곳을 다시 내려가고 우회전을 하면 나주 동신대학교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턴해야 되죠. 턴을 하고 마지막 구간을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2시간 5분이 지났네요. 마지막 통제가 조금 아쉬웠죠. 당연히 마을 사람들도 본인들 볼 일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고가 나지 않은 거에 만족하며 달려나가야 되겠고요. 팀 익산바이크 형님은 마지막까지도 힘이 넘칩니다. 아마도 정말 더 장거리의 코스에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라이더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 정말 묵직한 정말 동호인으로서 몇몇 볼 수 없는 얕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의 꾸준함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번 대회 나주 준우승 마스터부의 준우승을 한 팀 익산바이크의 형님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파워를 짜내고 있죠.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힘을 내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앞쪽에 건물이 마지막 피니시 동신대학교고요. 나주 대회 이렇게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 코스 어필이 아주 극악무도하고, 그리고 평균 18%에서 20%의 어필 각도가 나오는 이 코스, 여러분들 상당히 매력적인 이 코스 2023년도에는 경쟁이길 바라고요. 그 경쟁 대회에서 많은 선수들이 2021년도 재작년처럼 많은 인원들이 마지막에 와서 2022년도를 마감하는 대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제발 올해 2023년도에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팀 익산바이크의 이 형님은 아마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멋진 모습들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영상으로 찍기에는 이 형님은 지금도 열심히 타고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로뚱이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2023년도에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을란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2023년도에도 함께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반대편에서 넘어갔던 동신대학교, 나주 동신대학교를 현재 이제 들어갑니다. 오른쪽 피니시 나주 동신대학교 나주 MTB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의 피니시를 끝까지 달려나가고 있는 팀 익산바이크 마스터부 나주 금성산 MTB 대회 2등 라이더를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저는 줄이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역시나 축하해 줄 수 있는 나주 준우승 형님이 들어오고 저도 함께 이렇게 피니시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